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아일랜드2 10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몰랐는데 아일랜드2가 다음 주가 최종화더라고요. 저는 12화까지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다음 주가 최종화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었지. 결국 미방영분 방송 포함해서 12화까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12화로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10화 그리고 다음 주 11화가 최종화입니다. 오늘은 셀프메이드 테스트를 했어요.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셀프메이드 테스트를 해서 최종 무대에 설 1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이제 아이메이트의 투표로 뽑고 세이브 투표로 뽑고 나머지 7명은 프로듀서의 선택으로 7명을 선발했습니다. 오늘 무대는 이제 라타타 무대랑 다시 만난 세계 무대로 이제 경연을 펼쳤는데 무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무의미하다고. 지금 누가 데뷔하냐 그 문제거든 결국은. 그래도 잠깐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자면 이제 여자 아이돌 라타타 무대는 코코가 센터이고 윤지윤, 김수정, 손주원, 최정은 남유주가 한 팀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 세계는 방지민, 후코, 유사랑, 정수희, 마이, 김규리예요.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 정확하게 지난번 리뷰였죠. 아니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좀 그만 나오라고 무슨 사골국이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나왔어. 아니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는 무슨 정말 곰탕이야?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야 이거 프로듀스 101 때부터 나오던 노래야. 매번 오디션마다 나오고 있어. 매번 오디션마다. 이제는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는 좀 놔줄 때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놔줄 때가 됐어요. 너무 식상해. 식상하다고 뭐 상징적인 의미로서 넣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여자 아이돌 그룹이 많이 나왔잖아. 이거 좀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벗어날 때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이제 방지민이 선택을 했는데 방지민 세미파이널까지 와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어. 저는 본인이 센터고 리더면 게다가 서바이벌이잖아. 서바이벌 테스트라는 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서바이벌이 뭐야? 생존 게임이야, 생존 게임. 생존 게임에서 양보라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그것도 권한을 가진 자가. 그것도 준결승에서, 세미파이널에서. 방심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내가 봤을 때. 정신을 못 차렸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팀을 만들 때 제가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뽑히는 순서였어요. 뽑히는 순서. 결국은 김규리하고 남유주가 가장 마지막으로 뽑혔습니다. 최정은하고 마이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뽑혔고 결국 이게 그 데뷔조가 거의 확실시 되는, 그것도 탑의 자리에서는 방지민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데뷔조의 메인 댄서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코코가 생각하는 방식이거든. 어떤 분이 이제 규리가 데뷔할까 불안하다는 식으로 댓글을 쓴 걸 봤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예상 데뷔조 멤버를 이번 주말 일요일쯤에 또다시 갱신해서 올릴 건데 거기서도 다시 말을 하겠지만 김규리가 지금 여기서 12명 중에서 가장 12번째로 팀에 선발됐단 말이야. 방지민 팀에. 남유주도 그렇고 결국 남유주가 이제 꼴찌에서 2번째로 선발이 됐고, 그럼 결국은 이 친구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비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별로 이 친구들은 같이 생활하고 같은 무대를 서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TV를 보는 사람이고. 임팩트가 없다고 느낀다는 거지. 이 친구들 스스로가 결국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규리는 물론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김규리는 여기서 데뷔 못해요. 김규리가 여기서 데뷔를 하잖아. 내가 봤을 때 이 그룹 망해. 진심이야. 진심이야. 그러니까 김규리가 만약에 데뷔를 한다면 이거 또 말할 건데 예상 데뷔조 갱신 업데이트 할 때 말할 건데 김규리가 데뷔하려면 누가 데뷔해야 되냐면 어떻게 조를 짜야 되냐면 후코, 김규리, 남유주, 김수정, 손주원 뭐 이런 식으로 짜야 돼. 이런 식으로 짜야 된다고. 방지민, 정세비, 코코, 윤지훈 이렇게 있는데 김규리가 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근데 손주원하고 김수정이 오늘 탈락했습니다. 탈락했어요. 결국은 김규리가 여기서 데뷔할 확률은 제가 지난번에 3% 미만이라고 했는데 1%도 안 돼요. 지금은 거의 0%에 가깝다고. 0%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수렴한다 뭐야? 안 뽑힐 겁니다. 데뷔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김수정하고 손주원이 결국은 탈락을 했는데 이거는 예견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김수정하고 손주원이 탈락한다는 거를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요? 저는 놀라지 않았다고. 이미 파트 2를 시작하고 나서 김수정하고 손주원이 계속 꼴등을 했잖아. 꼴등을 했다고. 그리고 프로듀서가 뭐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솔직히 뭐 프로듀서 심사가 뭐 데뷔조의 뭐 스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닌데 제가 눈여겨봤던 건 결국은 이 더블랙 레이블에서도 이 친구 두 명은 데뷔조로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야.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해요 대부분. 결국은 제가 그 김수정, 손주원, 김규리 다 예상 데뷔조 멤버 리뷰를 할 때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으면 데뷔하기 힘든 그룹으로 뽑았잖아요. 이제 김규리 한 명 남았어. 모두 제 말대로 떨어질 사람 다 떨어졌어. 제가 이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 사람 다 떨어졌다고. 김규리 한 명 남았다고. 김규리 한 명 남았어요. 그리고 남유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신 분이 계시는데 데뷔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3스타 다음으로 강력한 데뷔 멤버 후보로 유사랑하고 남유주를 꼽았었어요. 유사랑하고 남유주가 라이벌이라고 실질적으로. 왜냐면 6명 데뷔조 구조에서 르세라핌 구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본인 2명, 한국인 4명인데 정세비, 방지민, 윤지은 뽑히고 나면 한국인장에 한 명밖에 안 남는다고. 여기서 지금 최정은, 유사랑 그리고 남유주가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유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했었죠. 제스처로 승부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데뷔하기 어렵다. 지금 남유주한테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난번 9화에서는 그나마 남유주가 잘했어요. 코코랑 무대를 잘했는데 불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남유주 스스로 자발적으로 데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이미 9화를 봤잖아. 9화에서 못하는 걸 봤고 8화던가 9화던가요? 예, 그걸 본 상태. 8화에서 되게 못하던 장면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
구화에서 어떻게 한번 코코랑 같이 운이 좋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1화부터 8화까지 안 좋은 모습만 보였단 말이지. 안 좋은 모습 보였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생방송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서 이제 보일 수, 여기는 이제 데뷔냐 아니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준 모습으로 데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데뷔전 내가 봤을 때 결정돼 있어. 데뷔전 이미 결정돼 있다고. 발표를 안 할 뿐이지. 그냥 다음 주에 진행되는 10이라는 요식행위야. 요식행위. 데뷔조를 성대하게 데뷔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한 스토리텔링이지 어떤 이 그 세리머니일 뿐이지 뭐 남유주가 여기 그 다음 주 무대에서 얼만큼 잘하는지 보고 데뷔시킬지 말지를 결정했다 이런 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미 결정돼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라타타보다 더 잘했다고 봅니다. 훨씬 잘했어. 다시 만난 세계 지겹다고. 솔직히 다시 만난 세계 여기서 방지민 중간평가 때까지만 해도 센터로 보이지도 않았잖아. 이거 잘못된 거라고. 방지민 소극적인 거 아직도 문제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난 세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모든 여자 아이돌 오션에서 다 나왔었기 때문에 거의 다 나왔었기 때문에 라타타랑 겨루는 게 아니라 다른 오디션의 다시 만난 세계와 겨루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는 이제 해당 오디션에 다른 경연국과 겨루는 게 개념이 이제 아니게 돼버렸어요. 다른 오디션에 다시 만난 세계의 무대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야 이제. 그럼 결국은 다른 여자 아이돌 오디션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다른 여자 아이돌 오디션에서 나온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보다 잘했느냐? 아니, 못했어. 못했다고. 다시 만난 세계는 제일 잘한 건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프로듀스 101 다시 만난 세계를 능가할 다시 만난 세계의 경영은 없어요. 없다고. 없어요. 프로듀스 101의 다시 만난 세계 무대가 제일 잘했어. 그 후에 나오는 다시 만난 세계 경영곡, 여자 아이돌 공연곡들은 다 별로야. 별로라고. 특히 오늘 나온 방지민 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내가 그 여자 아이돌 오디션에서 나온 그 다시 만난 세계 무대 중에서도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야. 못했어. 못했다고. 임팩트 하나도 없었어. 방지민하고 일단 어울리는 곡이 아니야. 왜 본인이 권한이 있고 리더인데 센터인데 본인하고 어울리는 곡을 고르지 않느냐고. 왜 다른 사람한테 어울리는 곡을 고르냐고. 방지민. 나는 너무 답답해 죽겠다고. 라타타 무대는 윤지윤만 보였어요. 윤지윤만 보였다고. 윤지윤의 헤메코 오 정말 대단하고 윤지윤의 정말 새로운 모습이 요즘에 계속 무대 때마다 보여집니다. 그 태양의 눈, 코, 입부터 윤지윤은 매번 무대마다 계속 새로운 모습이 보여요. 너무 어울린다고. 너무 어울린다고. 지난번에 그 2NE1 무대 했잖아. 블랙핑크 그 2NE1 무대 맞나? 그 했잖아. 그 윤지윤이 거기서 해메코 너무 잘 어울렸는데 그걸 뛰어넘는 해메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와 그걸 뛰어넘어 버리네. 그걸 뛰어넘어 버렸다고. 그게 정말 놀랐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김수정하고 손정이 탈락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아니 오늘 생방송하는 건 좋다 이거야. 다음 주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차피 오늘하고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다음 주에 최종화의 생방송이 좀 빗바래지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 거랑 10화랑 11화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댓글 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제 말투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예전에 개그맨 중 코미디언 중에 정재환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정재환. 훤칠하고 잘생겼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제가 그땐 좀 어렸었는데 TV에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코미디언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하는 희극인이잖아, 희극인. 그러면 본업은 이제 시청자들한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건데, 정재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요즘 코미디 보면 어때요? 개그맨 보면 어때요? 뭐 사투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슬랩스틱 코미디도 당연히 있고, 뭐 성별 대결을 하는 좀 불편한 내용을 다루는 코미디도 있고, 누군가를 희화화하거나 모방하거나 그런 코미디들도 있잖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결국 이게 다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 시청자들을 흡인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그러면 예전에는 지상파 3사마 있을 때는 정말 지상파에 나오는 사람들만 무대에 서는 배우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이리틀 텔레비전을 이후로 개인 방송이 나오면서 저 같은 일반 개인들도 시청자들이 생겼단 말이죠. 시청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TV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롤은 시청자들에게 희, 노, 애, 락을 제공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저도 그걸 제공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의 첫 영상, 이 유튜브 채널의 아주 첫 영상을 한번 보세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존댓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말하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죠. 왜일까요? 저도 결국은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반말을 하는 것,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짜증내는 경우가 있고, 되게 액션이 크잖아. 결국은 이게 제 입장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흡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거든. 고민하는 거라고. 그게 호든 불호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이 이 댓글을 쓰는 이유가 결국은 저한테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소비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는 제 전략이 통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결국은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라고.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일상생활 하면서 제 직업을 하면서도 막 화를 내고 반말을 하고 막 감정을 드러내고 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ESTJ라고 말을 했잖아. 극 ESTJ라고. 여러분,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저를 봤으면 아마 냉정한 냉혈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지금은 되게 많이 온화해졌는데, 이거는 결국은 다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전략이고. 그런 취지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플럭츄에이션을 주는 거야. 플럭츄에이션. 호, 불호, 호, 불호, 호, 불호 이러면서 여러분들 툭툭툭툭, 여러분의 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센서를 건드리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 센서가 저로 인해서 건드려짐으로써 이 영상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의 표정이나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만 거기에 신경 쓰게 되고 생각나고 다시 와서 찾아봐서 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정치인이나 뭐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배우나 다른 영화, 어떤 영화를 볼 때나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나 그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환호하거나 분노하거나 감정이입을 하잖아. 여러분이 자유재량에 의해서 감정 표현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도록 유도된 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아,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다입니다.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다예요. 제가 가끔 여기 유진스 글 쓰는 분들 있잖아, 댓글에. 제가 유진스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 영상으로 올릴지 말지는 고민 중이긴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분들이 유진스 영상을 가지고 저를 물어뜯는다고, 계속 공격하고 물어뜯는다고. 그러면은 이 물어뜯을 거리를, 저는 솔직히 이 영상을, 유진스 영상을 삭제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삭제버리면 돼, 제 입장에서 솔직히. 근데 놔두잖아. 왜 놔둘까? 물어뜯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유진스 영상에 대해서 막 물어뜯고 댓글 달고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저한테 과연 손해일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뭐 특정인 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거나 반말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말하는 건 특정되잖아. 저라는 사람이 특정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독백 형식으로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럭추에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플럭추에이션.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정말로 여러분의 센서를 건드리고 여러분이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포인트라고. 그러면 이 플럭추에이션이 없다면 결국 이렇게 되잖아. 이게 뭐야? 재미가 없다는 거야.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플랫. 누가 플랫해? 후코가 플랫하다고. 결국은 제가 이 후코 얘기를 하려고 이 빌드업을 한 건 아닌데, 결국은 그 결과론적으로 후코가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후코는 플럭추에이션이 없다고. 그냥 플랫하다고. 후코에 대해서 댓글을 다신 분이 또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후코는 안 된다고. 여러분의 센서를 건드릴 수가 없다고. 후코가 노래 잘 부른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 전국에 세고 셌어. 아일랜드 2에는 윤지윤도 있고 최정은도 있고 유상도 있고 많다고. 후코가 들어와서 보컬을 할 필요는 없다고. 게다가 어떤 분이 써주셨지만 AR도 있기 때문에 굳이 생으로 라이브를 부를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으로 라이브를 부를 일이 있으면 정말 윤지훈이나 최정은이나 유사랑이 부르면 된다고. 후코일 필요가 없다고. 결국은 연예인은 어떤 분 댓글 써줬더만, 가만히 있어도 눈을 사로잡아야 돼. 가만히 있어도 눈을 사로잡아야 된다고. 그게 연예인이야. 그 사람이 데뷔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후코의 보컬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잖아. 최정은이 링링을 이길 수는 있어도 에스파의 닝닝을 이길 수는 없다고.
그래서 최정은이 시장에 나가면 노래 잘 부른다고 평가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잖아. 후코는요. 여러분, 후코는 아예 노래로서 평가받을 레벨이 아니야, 시장에서. 이거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된다고. 근데 마이는 화면에 비추는 순간 와, 화해요. 제가 예상 데뷔조 멤버 업데이트 리뷰를 할 때도 말을 하겠지만 마이 같은 비주얼은 여러분 어디 가도 못 구해. 어디 가도 못 구한, 돈 주고도 못 구한다고.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후코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2024년 오늘이 6월 28일이잖아. 27일, 28일이잖아. 지금 1시 26분인데 새벽 1시 26분인데 28일인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 걸스 플래닛 참가자들을 그때 참여했던 걸스 플래닛 참가자들을 다시 다 모아놓고 케플러를 다시 뽑는다고 하면 후코가 데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난 데뷔 못한다고 봐. 그래도 데뷔 못한다고 본다고. 마시로, 히카루, 카와거치 유리나 노나카샤나 이런 친구들 이길 수 없어. 후코는. 왜? 플랫하니까. 플랫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플럭체이션을 만들거든. 그래서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상 데뷔조 멤버 업데이트 버전에서 다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일릿과 여기서 데뷔하는 데뷔조의 전력 비교를 해줬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아일릿이 해외에서는 1군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일릿 얘기는 뭐 여기서 하는 게 뭐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멤버를 뽑고 데뷔 그룹을 만들어도 하이브의 자금력을 이길 순 없어. 하이브의 자금력을 이길 수는 없다고. 무슨 얘기냐? 여기서 아무리 날고 기는 그룹을 만들어도 하이브의 자금력을 이길 수는 없다고. 그럼 결국은 몰라요. 완전 그룹으로서 똘똘 뭉쳐가지고 스타 그룹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 경우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일릿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힘들어. 각 포지션별 평가는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 거기까지 아직은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훈이 혼자 노래는 부르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말을 할 건데 뭐 최정은이나 유사랑 둘 중에 한 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상 데뷔조 업데이트 할 때 다시 한번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영상 좋은 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주말에 보는 게 큰 낚시라고 하시고 일정 루틴이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최정은은 오늘 세이브 투표 2등 했잖아. 여기서 할 말인데 잠깐만요. 잠깐만 또 30분이 돼가지고 최정은이 2등한 이유가 결국은 최정은이 순위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그 떨어진 사람한테 투표를 몰아준 거거든. 최정은 인기가 많아서 세이브 투표 2등한 게 아니야 오늘. 오히려 최정은은 더 위험하게 됐어. 오히려 왜냐면 2등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뽑겠지. 왜냐면 이런 경우가 프로듀스 원업들이 있었거든. 그 젤리피쉬의 김세정
김나영, 강민아 있잖아. 세미나라고 부르는 그 최종화 딱 전화에서, 그러니까 딱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 10화쯤에 순위를 한번 보여줬었거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강민아가, 김세정은 당연히 안정권이었고, 김세정 뭐 전소미, 최호정이랑 뭐 3스타 탑 3였으니까 김세정은 당연히 안정권이었고, 김나영은 그 10위권 초반대였어. 근데 강민아가 탈락권이었다고. 그거를 순위를 그렇게 보여줬었다고. 최종화 바로 전 화에서. 그러니까 최종화 때 이제 사람들이 다 강민아 투표한 거야. 그래서 김나영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김나영이 떨어졌어. 왜냐면 1인 1표였거든. 그때는 1인 1표였다고. 중복 투표 해줄 수가 없었어. 그땐 전화 투표였거든. 그럼 결국은 지금 뭐야? 최정은이 세이브 투표 2위 했잖아. 왜? 지난 화까지 최정은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최정은 엄청 계속 몰아준 거야.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세이브 투표 2위를 딱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최종화 때 더 위험해져 버렸다고. 물론 최종화 때 어떻게 뽑을진 모르겠는데 아마 투표로만 뽑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처럼 아이메이트 투표 3명 뽑고 프로듀서 선택으로 7명 뽑는 거, 이거 알리넥스 때 했던 거잖아. 했던 방식이잖아. 근데 이 방식도 그대로 최종화 때 또 뽑으면은 오늘께 최종화라고 봐야 되지. 솔직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오늘 이미 최종화처럼 해버려 놓고 다음 주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구성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프로그램을. 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최정은이, 저는 솔직히 노래는 서브 보컬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메인 보컬보다도. 저는 최정은을 만약에 뽑는다면 보컬도 보컬이지만 예능 캐릭터로 가져가고 싶어. 예능 캐릭터. 왜냐면 최정은이 생각보다 재밌다고. 그리고 최정은은 화장을 많이 하면 안 돼. 화장을 진하게 하면 오히려 최정은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정은은 화장을 연하게 해야 되고 그냥 순수한 그 모습 그 자체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봤을 때 예능감이 좀 있어. 그래서 보컬적인 면보다도 예능적인 면을 따지고 보자면 최정을 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봐요. 정은이가 시청자밥을 지금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잡을 수 있는 방법 없다. 왜냐면 아까 남유주랑 똑같아. 다음 주가 최종화야. 끝이라고. 지금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어. 다음 주에 데뷔전 이미 정해졌을 겁니다. 정해졌을 거예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스카이킴 2777님, 이분 댓글을 제가 요즘에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분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여자 아이돌 오디션에 대해서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고. 나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잖아. 여러분의 댓글을 정말 세심하고 고민을 해서 다는 분들은 내가 그분들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대충 다는 사람들은 보여.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다는 사람들 보이거든. 보인다고. 그래서 이분 방지민의 단점은 보컬일 텐데 지금 노력해도 지금 이상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해요. 그리고 방지민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탑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는 점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저도 제일 동의하는 말은 데뷔 유력한 그 멤버들이 장신지기 때문에 정세비, 코코, 방지민 뭐 이 정도면 최상이라고 저도 봐요. 다만 이제 그 자금을 얼마나 대주고 마케팅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와중에 김규리가 쏙 껴버리면 이거 자살행이에요. 김규리한테 악감정은 없습니다. 개인감정 절대 없어요. 절대 없다고. 후코가 들어가도 내가 봤을 때 안 어울려. 안 어울린다고. 그리고 네,
영향력 있는 분이,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많은 생각보다 수천 명이 이 영상을 봐주시고 계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 제작하는 쪽에서도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제 발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할 뿐이고, 여러분의 의견과 저는 그냥 대화를 나눌 뿐이라고 생각해요.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눌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이브가 힘이 있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 보너스 트랙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아까 댓글러분들 식별한다고 했잖아요. 오래된 댓글러분들이 있거든. 제가 천지연님은 항상 천지연님이라고 말을 해주잖아. 천지연님. 그리고 보너스 트랙님도 예전 제 리뷰부터 함께 해준 분이에요. 한동안 안 보이다가 다시 보이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기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나 싶네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물론 뒤에 적은 그냥 이 안에서 더 나은 애들을 응원할 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근데 왜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 싶어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 주관적인 이유인데,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강자를 뽑아야 돼요. 최강자를 뽑아야 된다고. 그리고 지난번 예전 리뷰에서도 이 리뷰 말고 언제적 리뷰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걸스 플래닛 때 리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시청자한테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들여가며 몇 개월에 걸쳐서 방송을 하면서 만들어내는데 최강의 그룹이 안 나온다? 그럼 뭐하러 방송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방송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중소기업에서 그냥 데뷔시켜서 활동하면 되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에서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프로그램을 런칭해서 여기서 사람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바인딩까지 시켜서 내놓은 그룹이 최강의 그룹이 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 망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망했다는 거예요. 몇 개월을 허비한 거지. 이 프로그램 자체는 재밌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항상 말하잖아.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SBS 유니버스 티켓 할 때도 말했고 반가운 설렘 할 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SBS 유니버스 티켓 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SBS가 유니버스 티켓에 시청률 올리는 데가 급급하고, 여기서 데뷔조 아이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이 그룹을 어떻게든 띄워야되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거든. 내가 유니버스 티켓 할 때 SBS가.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지. 목적은 여기서 여자 아이돌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최강의 그룹을 만들 수 있을지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최강의 그룹을 뽑을 생각이 없으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찍을 필요가 없어. 그냥 중소기업에서 데뷔시키면 돼. 그냥 그래봤자 어차피 또이또이 아니야. 최강이 안 되면 어차피 중간 그룹에서 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데뷔시키면 되지. 뭐하러 이 여자 오디션을 막대한 돈을 들어가면서 수개월에 걸쳐서 찍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아일랜드2 방송할 때마다 말하잖아. 테디가 프로듀싱하는 2NE1, 빅뱅, 블랙핑크를 배출한 테디가 총괄 프로듀싱하는 초격차 걸그룹을 만든다. 초격차 걸그룹.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정의, definition이란 무엇인가? 초격차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해할 거야. 이해할 거라고. 결국은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1화부터
지금 10화까지 진행되면서 이 말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아일랜드 2에서 빼먹은 적이 없다고. 2NE1, 빅뱅, 블랙핑크 세계적인 정상 그룹을 배출한 테디가 총괄 프로듀싱하는 초격차 걸그룹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고. 홍보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맞잖아.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댓글 쓰신 분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이 안에서 더 나은 애들을 응원하는 건 맞아요. 그냥 왜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 싶어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천지연님에 대한 이야기 그 대표는 밑에 분이 해주신 것 같아요. 후코가 더 잘했지만 평범했고 사랑에는 현재 부족하지만 스타성이 있습니다. 유사랑이 완전 스타성이 있는 건 아닌데 결국은 성장성이나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플럭추에이션을 만든다는 거지.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네, AR 깔려있고 후코가 더 이상 성장성이 없다는 거. 예, 이분 말도 완전 동의합니다. 유사랑은 예, 동의합니다. 유니스는 왜 망했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 바로 대답이 됐네요. SBS는 주객에 전도됐었다고. 제가 지상파에서 여자 아이돌 오디션하는 걸 되게 싫어해. 지상파에서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하는 걸 할 때마다 내가 1화 때 무조건 까고 들어가거든. 무조건 비난하고 들어간다고. 난 지상파에서 여자 아이돌 오디션 방송하는 거 극히 반대한다고. 재미없었긴 했는데 1화를 정말 잘 만들었었거든. 1화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1화 기준이었고 제가 알류넥스트에서 염증을 느꼈던 한 가지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 알류넥스트 재밌게 물론 봤습니다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알류넥스트 22명 참가자 전원이 노래를 못 불렀거든. 한 명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잘 부르는 사람이. 근데 유니버스 티켓에 나는 뭐 다음 주에 최종화가 될 때 말하겠지만 이 그룹을 응원할 거냐 손절할 거냐 나는 또 분명히 정할 겁니다. 난 무조건 여자 아이돌 오디션 최종화 때 그거 무조건 정한다고. 클라시처럼 되진 않을 거예요. 클라시하고 비교하기에는 클라시는 너무 수준이 낮아. 걔네 아직 해체 안 했나요? 클라시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후코는 아예 그런 면이 없다고. 댄스는 말할 것도 없고 넘사벽이지. 넘사벽이야. 네, 구독 냅다 지르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너무 속 시원하고 정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이와 유사랑의 중간에 유를 뽑는 건 어떨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 이것도 말씀드렸죠. 못한 게 없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대중을 사로잡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말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후코는 안정적으로 잘하지만 블랙레이블의 최종 멤버들과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시선을 얼마나 뺐는지가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그리고 코코와 유주가 같이 무대했을 때 유주가 안 보여. 그건 맞아요. 누군가 적어놨더만 왜 코코가 유주가 더 랩 잘하지 않냐 이렇게 적어놨더만. 뭐 제가 랩 전문가는 아니지만 코코가 더 잘 보였어요. 코코가 더 압도적이었다고. 그럼 유주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미 뭐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리뷰에서 말했잖아요. 코코랑 남유주를 대결을 붙였잖아. CLS 80무대로. 거기서도 말했지만 그 무대를 같이 해서 경쟁의 우위를 따진 것 자체만으로 코코랑 남유주는 같이 데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한 명만 데뷔하는 구조였어. 그 무대 하나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데뷔하는 구조였다고. 그리고 코코가 이긴 겁니다. 코코가 이긴 거예요. 수정이 이미 탈락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데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음. 댄스는 수정이가 있어야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수정이는 합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이냐면 방지민, 코코, 정세빈, 윤지희 딱 섰는데 거기에 김수정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세빈은 최종적으로 데뷔를 못할 것 같아요. 요거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완전 높은 건 아닌데 20% 정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20% 정도 있어요. 데뷔 못하는 이유. 정세비. 그리고 이분도 내가 아는 분인데 갑자기 웬 영어로 쓰시나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왜 영어 쓰는 거야? 내가 갑자기 영어 쓰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가 드디어 최종화 10일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50분을 리뷰를 했는데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봤으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양심 있으면 진짜 여기까지 봤으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정말 이건 여러분은 이거 만약에 여기까지 봤는데 구독 안 누르면 그거랑 똑같아요. 음식점 들어가가지고 음식 다 먹어놓고 나 이 음식 마음에 안 들어요. 나의 식당이 별로예요. 그러면서 돈 안 내고 나가는 거가 똑같아. 그지? 동의하지. 그건 인정해야 돼. 구독 좀 해주시고 제가 예상 데뷔 멤버 업데이트된 버전은 일요일 저녁쯤에 올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50분 찍어봐. 편집하느라 죽을 것 같다고.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 데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메인 보컬 노래 완전 잘하잖아.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